안녕하세요. 이상화의 모래세무,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5화가 되고요. 개인 유사법인 배당 간주가세 결국 보류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보류키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 다뤄주고요. 이 보도자료가 2020년 11월 30날에 이제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원래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정부안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이거를 상세하게 다뤄놓은 주제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안 하게 됐는데 왜 참고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제목에 보면은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삭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보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분위기 봐서 또 한번 해볼까? 라는 부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이제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또 그거는 미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배경 자체가 저희가 이제 요 뒷부분에 12월 7일자에 나온 국세청 보도자료를 또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뭐 기획재정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연일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법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 자체가 흐름 자체가 국세청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부동산 법인들을 좀 잡겠다라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만만치가 않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사는 것도 문제이고요. 법인으로 사는 것도 문제이고 왜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는지 투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게 또 기재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참에 아예 다른 기업들까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세수를 조금 확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다가 7월 22일 날 상정을 했거든요. 세금 폭탄될 뻔한 초과 유보 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원이 이제 막아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돈 벌어서 사실 세금 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인들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찬성한다도 9.8%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90%에 되시는 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거창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거보다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은 유보소득이 실제 장부상 이익하고는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 현금이 없어요. 이 금액 자체가 외상 매출 채권에 많이 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잉여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고 판단이 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추심을 하시든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가만 냅두게 되면은 이 정부안처럼 지금은 이거를 외상을 바로 쌓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과세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은 미래에는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1년 보류 아니면은 2년이 보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속적인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화 세무사가 계속 제시하는 저 이름을 떠올리면 이익잉여금 이상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반대를 했다. 또 다른 신문에 서울경제에서 나온 신문을 보면은 뭐 조세위원회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개인 유사 법인의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 유보소득을 사실상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렵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법안을 가지고 오려면은 2021년도 내년이죠. 내년 이맘때가 될 것 같아요. 이쯤에 다시 넣어가지고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늦춰지게 되는 셈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국세청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간주배당 소득세 관련한 부분을 개인유사법인이죠. 그래서 개인유사법인 카드를 원래는 부동산 법인을 특정해서 저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입법 예고안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가족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이제 드랍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저 부분이 드랍이 됐다라는 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세수를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7일자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승한 변칙적으로 탈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1203억 원을 추징했다. 이 돈이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지지만은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보통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이 훨씬 더 무서운 말이에요.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 조사 3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업무를 조정을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부동산 시장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핵심적으로 잡아낼 거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FIU라고 하잖아요. 통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옮겨갔다고 하면은 이 통장에 있는 자금이 몇 바퀴를 돌리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잡아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예 천명을 한 거는 서울, 대구하고 부산에는 아예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팀. 이거를 아예 설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는 부분인 거죠. 아까 이제 1200억 원에 관련한 추징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이 수증자라고 되어 있는 자녀가 있죠. 아버지가 돌렸어요. 자, 모친한테 돌리고, B의 모친이죠. B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B의 모친한테 돌리고, B한테 돌리고, 이 두 분의 사이는 이제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지만은 국세청이 이분이 아마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뭐 변호사분이라고 하시던데요. 나중엔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은 현재는 돈이 별로 없으시겠죠. 근데 고가의 아파트가 아버님이 보실 때는 이 돈이 굉장히 이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아들한테 요렇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줬다라고 보면 좋은데 이분이 빌려준 걸로 했어요. 5천.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5천이 아마 그렇게 재력가가 아니었나 보죠. 근데 없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줬으니 이 사람 또 어디선가 돈을 가져왔겠지라고 추정을 했을 것이고요. 모친이 줬는데 이 모친도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계좌도 따져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몇 바퀴를 돌리던, 만약에 이걸 8바퀴 돌렸으면 안전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바퀴 돌리면 괜찮을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I잖아요. 네. 저도 AI가 노가다라는 걸 몰랐는데 그 노가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 돈은 있어, 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도 일부 대출을 받았고요. 여기 이제 부친이죠. 부친한테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갖췄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용증도 있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자도 냈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소득을 봤던 이분은 이제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분이 고가 아파트를 샀는데, 뭐 아마도 대출을 뭐 30억이 됐던, 얼마가 됐던, 뭐 굉장한 큰 부채를 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겠죠. 20억 정도는 최소한. 근데, 이분의 소득으로 봤었을 때는 이 20억을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물론 이 사람이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뭔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국세청은 그렇게까지 미래 가치까지 감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상 이분의 월급으로는 은행에 대출이자 갚기도 버겁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역으로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그래요. 아빠 돈 빌렸다. 아빠 찬스 썼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모친이
여기 제3자한테 돈을 이렇게 줘서 이 제3자가 이 자녀의 거래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돈을 이제 주고 어머니도 일부 주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수의 주택을 샀지만 이조차도 변칙적 증여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은 거 말고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모친이 이거 전체를 다 줬습니다 해서 증여세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매기니 엄청 컸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도 이분이 이제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런 행위는 정말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회원들한테 현금으로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계좌이체로 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샀으니 구세청은 무슨 돈으로 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까봤더니 알고 봤더니 고객분들로부터 수강료를 입금받았다. 그러면 이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태료 자체가 20%지만 그 앞전 연도로 2018년 이전으로 가면은 과태료가 50%예요. 그리고 소득세 탈루에 대한 소득세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한 40%. 그러면은 40%하고 50% 합치면 90%죠. 그럼 가산세가 한 30% 정도 붙겠습니다. 그러면 120%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 걸립니다. 아파트 샀더니 예전에 한 5년 정도 누락했던 이 금액에 대해서 누락을 만약에 한 7억 했다. 그러면 7억에 한 120% 정도를 세금으로 추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짤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획재정부라든지 구세청은 이런 일목요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의 고객분들이 스포츠 클럽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개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초년생의 전문 자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일반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에 해당하는 이분들에도 역시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받는 케이스가 본인들 회사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세무사는 자, 부모 자식 간에 자금 출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용을 해주시고 그 돈으로 사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부모에 있는 회사에 있는 돈을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마련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가져간 금액으로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끼면 쓸데없는 다른 걸 아끼면 이상한 나중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차용을 해주고 물론 진짜 차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조사에 응하다 보면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왜냐면은 봐주질 않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네. 이런 흐름으로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세법의 개정의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을 옆에 한 분씩 계속 데리고 있으시는 것들이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